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원 시스템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첫 번째, 2대 주주 지분 이동과 차익거래 평단은 여러분들 2대 주주가 지금 한원 시스템에 투자를 해온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경영도 하고는 있지만은 이 자금 자체가 사모펀드 자금이에요. 그러면 이 사모펀드는 이 10년 동안 한원 시스템 경영하면서 앞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이제 지분을 넘기고 나가야 되는데 2대 주주가 원래는 최대 주주였거든요. 한앤컴퍼니입니다. 이 한앤컴퍼니가 엑시트를 하려고 하면은 그 지분을 어떤 가격 이상으로 넘겨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줘야 돼요. 그리고 이 평단을 저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사한 내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원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려왔던 ETF 하나 있어요. 코덱스 자동차. 이 코덱스 자동차 ETF에서 자꾸 환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 지속 중인 ETF 환매를 좀 확인해 보면서 이게 좀 정지가 되고 다시 말하면 좀 멈춰주고 그랬을 때 외국인 수급에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에 맞춰서 주가가 또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시 단기 차익 실현 물량 조심해야. 다시 말해서 이제 2대 주주 신주인수권 증서를 가져간 곳이 있어요. 이쪽에서 어느 정도 가격선이 오면은요, 이걸 매도할 겁니다. 이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펀드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 같은 경우는요, 한원 시스템의 공시를 다 분석해서 그리고 데이터 확인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는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아놓으면 좋을까? 최대 주주는 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경영을 할 거고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간에 계속 들고 갈 거죠. 그래서 팔고 나올 곳은 아닙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그런데 2대 주주는 팔고 나가야 돼요. 한원 시스템의 원래 최대 주주가 한앤코 오토홀딩스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최대 주주 변경 전까지 한앤코 오토홀딩스가 50.5%로 최대 주주였어요. 이게 나중에 바뀌었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한앤코 오토홀딩스가 21.6%,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54.8%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앤코 오토홀딩스는요, 한앤컴퍼니가 만든 특수목적법인, 다시 말해서 사모펀드 만들어가지고요, 한앤코 오토홀딩스를 경영하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시켜서 팔고 나오기 위한 이러한 펀드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랑 같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이거 팔고 나가야 됩니다. 이걸 팔고 나가려면은 이들의 단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공시 추적을 통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 취득 내역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대 주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죠. 평균 매입 단가는 7,739원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2대 주주인 한앤코 오토홀딩스, 한앤컴퍼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모펀드 회사예요. 그래서 평균 매입 단가는 1,200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앤코 오토홀딩스가 장외로 이 헤지펀드 회사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다 넘긴 거, 이거 공시 제가 확인해서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유증을 참여했을 때 평균 단가가 8,200원으로 낮출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6,500원까지 낮아집니다. 그런데 한앤코 오토홀딩스 같은 경우는 8,2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그 기회를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1,200원을 계속 가져간다라는 거죠. 대신에 신주인수권 증서, 신주인수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그 권리 33원에 헤지펀드 회사들에게 다 넘겼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지펀드 회사에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장외로 다 넘겼을 때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한앤코 오토홀딩스가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신주인수권을 장내에서 매도하면은 이것도 공시 대상이에요. 그리고 유증 참여해가지고
지분을 주가 상승해서 매도해도 이것도 공시 대상입니다. 2대 주주니까, 그리고 5%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2대 주주가 자꾸 매도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자꾸 더 파는 거 아니야? 이거 주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슈거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한앤코 오토홀딩스 2대 주주 같은 경우는요, 헤지펀드 회사에게 신주인수권 증서 전량 이제 장외로 매각하고 그 헤지펀드 회사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은 헤지펀드 회사가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거 매도한다라고 해서 공시대상 안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신주인수권 증서를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면서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다른 쪽을 통해 가지고 매도를 한다. 이건 뭘까요?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가격선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를 팔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공시 대상도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헤지펀드 회사가 팔고 나가는지 아닌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 외국인 창구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 쪽으로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짜가지고 이거 매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유상증자 신주 청약에 참여 안 했으니까 지분율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공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은 우선은 2대 주주는 엑싯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해가지고 엑싯을 하게 될 때는 이건 공시 대상이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자꾸 시장에서 안 좋은 이미지만 심어주게 되니 외국계 헤지펀드 회사를 우회해서 차익 실현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우회적으로 청약에 참여하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 매도하고 나갈 물량이다. 이 가격선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라는 곳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벤자민의 공시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확인되시죠?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오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요, 이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벤자민의 공시포착 제가 올려드리는 글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주제인 이 내용을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ETF 환매가 멈추면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ETF 자금이 자꾸 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코덱스 자동차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 좌 또 전날에 이렇게 환매가 나왔어요. 180만 좌 이제 환매가 나온다. ETF는 이제 좌라고 표현합니다. 주라고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호시스템의 주가 변화율, 그 다음에 코덱스 자동차 ETF의 주가 변화율, 그리고 상장 좌수가 변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한호시스템에 이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ETF에서 한호시스템을 얼마나 팔았느냐, 그리고 이게 멈춰준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회색선, 이 회색선 같은 경우가 이 ETF, 한호시스템을 담고 있는 ETF의 상장 좌수 변화입니다. 이게 자꾸 빠진다 라고 하면 환매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공시 대상이라서 공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TF의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호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멈춰 있어요. 멈춰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 주가를 올렸던 어떤 주체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현대차하고 기아차입니다. 그리고 HL 만도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ETF 자금이 이탈한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투신 쪽이나 다른 곳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와줘서 주가를 받쳐줬던 거죠. 그런데 한호시스템은 금융투자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자금의 어떤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다. 그래서 한온 시스템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ETF 환매로 지금 얼마나 매도가 나왔나. 10월 31일 날 상장되어 있는 좌수가 2,695만 좌였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날 1,750만 좌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총 945만 좌가 증발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해지된 CU, 이 크리에이션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좌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는데 설정 단위가 5만 좌로 돼 있어요. 5만 좌.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945만 좌가 증발을 했죠. 그러면은 5만 좌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정 단위가 5만 좌니까 189 CU가 해지됐어요. 지금까지 이 한 CU당 한온 시스템이 얼마나 들어가 있냐? 9,133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총 현재까지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한온 시스템 ETF에서 나온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170만 주 정도 됩니다. 170만 주 정도. 이게 멈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멈추는 시점에서 시장에 돈 들어오고 외국인 순매수 계속 이어진다 라고 하면은 이거 주가 상승하는 거 오늘처럼 윗골이 안 달 가능성이 있어요. 11월 28일도 그랬죠. 자꾸 윗골이 다는 게 뭐예요? 기계적인 매도에 의한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펀드 가입하고 있다가 나 이거 환매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환매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 펀드를 그냥 환매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종목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오픈을 좀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오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기까지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 페이월을 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으로만 보이고 이 밑에 내용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유료 구독하신 분들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메인 화면 보시면은요, 프리미엄 콘텐츠 이용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요, 네이버에서 결제하고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으로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적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10년 이상 증권사와 자문사 그리고 또 저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루카스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에서 실제로 IR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공시 담당 업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무 경험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특정 증권사나 자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해서 증권사 자문사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협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 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금융투자협회에 검색을 해보시면 제 이력이 나오게 됩니다.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그리고 루카스 같은 경우도 증권사 거쳐서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공시 IR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선 시장을 읽어야죠.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합니다. 한온 시스템도 기업 분석, 공시 분석으로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갈지 아니면은 매수하고 있다가 수익 실현하고 매도를 할지, 그래서 구체적인 매매 액션 이걸 제안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용도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종목별로 한온 시스템 진짜로 매수가 나갔나 이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글 엄청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9월 23일 여기 정확하게 밑에도 날짜가 찍혀 있죠. 이건 네이버가 이제 저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후 6시 22분 오늘의 공시 한온 시스템 9천억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공시만 보아서는 안 되며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자금 조달 목적이 무엇인지, 할인 매수가 기회가 될 만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내용을 쭉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9월 24일입니다. 9월 24일 날 오후 2시 16분 어제도 말씀드렸다. 유증 이벤트 매매는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편입 의견을 드린다.
그리고 분할 매수는 항상 중요하며 8월부터 이어왔던 주가는 선반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할인 매수 기회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거의 최저점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유는 하고 있는데 제가 매도 의견을 양방향으로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서 한원 시스템 단가 높으신 분들이 좀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엑시트하고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유료 구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제가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는 채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 구독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결제 이용이 좀 불편하신 분들, 네프콘 내가 써본 적 없다, 난 텔레그램이 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텔레그램에도 동일한 분석 내용이 같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업무폰입니다. 010-8197-2032번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이고요. 제가 링크 보내드려야지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의 원하시는 분들은 제 직통번호로 시간 상관없이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